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입니다. 오늘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즉 중성자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이 무기를 선보일지 아니면 말폭탄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국제 환경과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은 정말 이번 당전의 전원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21차례나 언급하면서 강력한 반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간과하고도 장관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금까지 93년도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1차 핵위기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26년, 27년이 됐죠. 93년도부터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구한 시간입니다. 약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이 벌써 3번이 변했는데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모든 국제사회와 유엔 제재를 당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뽕에 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6번이나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바지에 와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항상 저는 매번 똑같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했듯이 결코 김정은은 핵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의 결심은 핵 보유국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핵 보유국으로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전에는 몰래 숨어서 핵을 포기한다는 미사고리를 써가면서 핵을 포기한다고 하고 포기하는 척 했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미국에 우리는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간과하고도 장관 기간이 걸릴지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절대로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번 당전의 전원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고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김정은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 실행을 언제 옮기는가 하는 것은 국제 환경과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변화되는 환경을 지켜보면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됐죠. 미국은 전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가 없다고, 유엔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과연 이 중성자탄과 같은 무서운 무기를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세계를 도전하는 거죠. 전 세계에 도전하다시피 하면서 이 무기를 선보이게 된다면, 실험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러시아도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있던 모든 근로자들을 다 철수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러시아에 또 남아있고 여행 비자라거나 관광 비자나 유학 비자로 많은 인원들이 간다고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 무서운 무기를 선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즉 실험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간파했겠죠. 간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서 소환되는 모든 노동자들과 그리고 외교관들, 무역일꾼들, 감시하는 사람들이 철수할 때의 소지품을 엄청나게 검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관 당국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단 한 개의 철제품도 세관에서 압수하고 회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고체연료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철수하는데 그 짐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무언으로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이번에 다시 중성자탄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또 미국을 좌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다시는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2월 25일에 미국에 보내주려고 했던 선물도 보내지 못했고, 물론 핵연료라든가 아니면 고체 연료에 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있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전 세계도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놀람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거를 별로 쏴봐야 별로 관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김정은도 북한 측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질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군수 관계 부분 일꾼과 장정인의 조직 지도부에 직접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내오고, 그 핵연료와 고체 핵연료에 들어가는 원료와 미사일 부품을 동구권과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동구권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요, 그쪽에 사람을 파견해서 직접 수입을 김정은이 지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조달하지 못한 대표가 중국에서 제가 잠적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행동으로 실험에 옮기는 것을 아마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시 북한이 이런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게 된다면 북한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풀려나가고 있는 미중 무역이나 아니면 중국을 또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중국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이제는 중성자탄까지도 만들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액체 연료가 아닌 가장 위협적인 고체 연료까지 사용하게 됐다고 중국을 압박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미중 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는, 북한으로 말미암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소환되는 중국, 북한 근로자들과 외교관들, 무역일꾼들의 짐을 샅샅이 검사해서 세관에서 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 보내는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흥남항으로 러시아의 선박들이, 엄청난 대규모 선박들이 북한에 들어가 식량을 조달해주고 휘발유와 디젤을 조달해 준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것도 새로운 핵무기를 실험한다면 러시아의 입지도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에 북한에 불리한데도 과연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 중성자탄을 선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말폭탄으로 끝날지, 모든 것은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저는 김정은은 실행에 옮긴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약 4년 동안 엄청난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2397 유엔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하는 수산물과 석탄까지도 모두 막아버리고, 심지어 근로자들까지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되돌려버린 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과시키는데 러시아도 찬성하고 중국도 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해 왔습니다. 작년도, 이젠 재작년이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을 봉쇄하는데 일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바람에 중국이 거기에서 소외되고 밀려날까봐 긴급 김정은을 불러들여서 그 이후에 4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 그것도 몇 달, 6개월, 7개월 동안에 4번의 정상회담을 한 것,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또 운명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중국과 북한이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정부이고 트럼프의 과의입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 또 미국의 정보 책임자들도 절대로 북한은 자기 혼자서, 자기 결심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외부 충격과 압박이 있을 때만이 그가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그 말을 소홀히 하고 북한과 2번에 걸쳐서, 그것도 김정은과 2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의 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김정은에게 주는 그 실책을 범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는 그런 실책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략적 무기를 선보이는 순간에 우리 한반도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군사력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떤 위협에도 맞서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천명을 했고 미국은 만에 하나 북한이 또다시 새로운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군사적 응징까지도 하겠다고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당중앙인의 전언에 의해서 전 세계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자기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인민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빌붙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유리한 쪽으로 북한에 도움을 주는 행위 따위는 집어치우고 미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DMZ 개선에 국제평화지대를 만드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공사 시작하는 것도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다하여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애국 보수 시민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결집하여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 길이 자유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대동강 오리불고기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